화장을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화장 고칠 때 스킨으로 닦고 화장하면 더 잘 먹는가? 메이크업 하는 언니가 알려줬어요. 애교살이 완성됩니다. 이게 여기를 짧아 보이게 해요. 그쵸? 완전 확 다르죠? 제가 코가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만 하면 코가 좀 너무 길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여기를 가운데를 이렇게 막아주면 별로 안 길어 보여요. 신기 동막 신기? 쉐딩. 얼굴 소멸 기뻐. 이쁘잖아. 빠이. 나가기 전까지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찍고 싶었던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약간 역광인가? 반대쪽으로 앉아야 되나? 이쪽이 조금 더 낫겠어요. 제가 사실 뉴질랜드를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정신이 너무 없었고 거의 매일매일 울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이게 또 스트레스 받으니까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밤에 이렇게 멍 때리고 있으면 그냥 맨날 약간 여기서 눈물 예약을 한 것처럼 막 눈물이 막 그냥 나. 그래서 빨리 떠야겠다. 한국을 빨리 떠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 그래서 사실 약속이 엄청 많았는데 아니 저 솔직히 말해서 안 나가고 싶었거든요. 내가 그들을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안 나가고 그냥 말하기 싫어. 그냥 그 사람이랑 말을 섞는 게 너무 힘들었고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손님들이 제가 간다고 하니까 엄청 많이 온 거예요. 근데 와서 그냥 뭐 잘 받았습니다 하고 가는 게 아니고 원장님 못 봐서 어떡해요. 이제 나는 어디서 눈썹하나. 이 아쉬운 소리에 반응을 해줘야 되는 거조차가 힘들더라고요. 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그런 행동마저도 너무 힘들었어. 그냥 여유가 없었어.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그냥 작별 인사를 할 힘이 없었어. 작별 인사를 할. 그냥 한마디로 너무 힘들었다. 그냥 이 말이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뉴질랜드 워홀을 결심을 하고 이제 알렸을 때 거의 하나같이 질문을 다 맞춰서 저한테 한 것처럼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처음에. 첫 번째는 뉴질랜드 가서 언제 와요? 뉴질랜드 가서 언제 올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여기 생활이 어떨 줄 알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은 비자는 1년짜리인데 내가 좋으면 더 연장해서 살 수도 있고 연장하는 방법은 누가 나한테 워크 비자를 이제 이렇게 신청을 해서 받게 해준다던가 아니면 학생 비자로 있을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안 맞으면 진짜 최악의 경우 최악도 아니지 어떤 상태를 가지고 나쁘다 좋다 판단할 수 없잖아요. 일주일도 안 돼서 올 수도 있고 1년을 못 채우고 올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한 것처럼 일이 잘 안 풀리고 재미가 없거나 너무 힘들고 외로우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뉴질랜드에 살아본 것도 아니고 내가 해외살이 경험한 건 9년 전 호주가 단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 내가 여기 얼마나 살지 어떻게 아냐고. 그리고 두 번째 가서 뭐 할 거냐. 뭐 할 거냐고. 뭘 하겠어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저는 반영구를 살려서 할 생각이고요. 근데 반영구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한국처럼 반영구로 월 1,000만 원을 만들자 하고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반영구랑 피부를 이제 곁들여서 하고 싶거든요. 피부 제품이 한국에 정말 좋잖아요. 그리고 K뷰티가 유명하니까 파메스테틱을 제 멘토 원장님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그거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메인은 피부 관리인데 또 피부 관리와 반영구를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나를 불러줬냐? 아무도 안 불러줬어. 그냥 아무도 안 불러줬고 제가 그냥 워홀을 결심을 한 거예요. 만 30살이고 만 30살이면 뉴질랜드의 워홀을 이제 30살 지나면 못 오고 그러니까 30살인 지금 막차에 신청을 했는데 합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뉴질랜드를 가기로 결심을 한 거죠.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요. 제가 이 MBTI가 ESTJ거든요. S가 엄청 현실적이라서 상상을 저는 잘 못해요. 약간 이런 주의야. 야 이거 해서 저렇게 되면 어떨까? 저렇게 안 해봤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약간 쓸데없는 상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끌어당긴 법칙을 알게 돼서 유튜브를 보니까 그 성공하는 상상을 계속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버는 상상을 하고 진짜 돈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해야 그게 현실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능력을 조금 올리긴 했으나 아직 저는 굉장히 현실주의 편입니다. 그래서 너무 현실주의 편이라서 아무것도 확답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가서 얼마나 있을 건지, 가서 뭘 할 건지, 앞으로의 계획은 뭔지.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다 물론 계획은 있지. 근데 이 계획이 이런 거예요. 4월 17일에 출국하고 입국해서 백패커에 일주일 숙박. 그리고 나머지는 가서 한다. 왜냐면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이 상황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예약을 하고 이제 보니까 주말이 껴있네? 주말에 놀아야지. 놀고 이제 다음 주에 샵인샵 어떻게 해야 될지 나오는데 그게 뭐였냐면 제가 전편에 너무 정보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만 말한 것 같은데 이제는 불법적인 일은 별로 안 하고 싶다고. 뉴질랜드가 편법이 거의 아예 안 먹힌대요. 거의 CR도 안 먹히고 벌금도 엄청 세고 우리나라에서 오피스텔에서 그냥 반영구 장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좀 큰일이 난다고 입 모아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직원으로 들어가지만 왜냐면 세금도 내야 되고 라이센스도 필요한데 워홀 비자로는 라이센스를 낼 수도 없고 비즈니스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저를 데리고 일을 함께 해줄 사장님을 구해야겠죠? 근데 그게 아직 제가 영어가 유창하지가 않다 보니까 한국인이랑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샵인샵 본 곳이 한국 사람이 운영을 하는 네일아트 샵이고 그 원장님께서 지금 네일아트, 속눈썹, 왁싱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나라도 속눈썹을 하려면 메이크업 자격증이 필요하고 왁싱과 피부 관리를 하려면 피부 자격증이 필요하고 그리고 반영구는 불법이라 그냥 없고 근데 뉴질랜드는 반영구가 합법이고 반영구를 하려면 반영구 라이센스를 따야 된대요. 따로. 그 라이센스를 따는 거는 정확히 절차는 아직 제가 몰라요. 그리고 피부도 라이센스가 따로 필요를 한데 지금 현재 그 원장님께서 속눈썹, 왁싱, 네일아트는 등록이 돼 있어서 나머지 2개만 등록을 하면 된대요. 근데 그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그 원장님께서도 제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저 또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한번 해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샵인샵이 안 된다고 하면 저는 다른 그 고용주를 한번 찾아보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시티에 일을 구하게 되면 굳이 외곽에 살 필요가 없어서 집도 시티에 구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외곽에 살아도 되는데 외곽에 살려고 하면 차가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고 약간 붕 뜬 기분인데 초조하지 않고 즐기기로 했어요. 뭐 내가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 아무도 널 불러주지 않았는데 이 샵을 접고 간다는 게 대단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외국 살 생각을 어떻게 했냐? 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나이도 사실 제 생각에 저는 되게 어리거든요 아직. 근데 이제 거의 친구들은 애 낳고 사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결혼해서 그래서 어린 나이도 아닌데 참 자리 잡고 떠나는 게 대단하다. 뭐 자리도 잡았는데 그걸 뿌리치고 가는 그 도전 정신이 대단하다고 하는데 옛날에 저 같았으면 그 말에 좀 많이 아쉽고 흔들렸을 것 같거든요. 내가 진짜 미친 건가? 이 샵을 접고 가는 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을 분명히 예전엔 했었을 거야. 어렸을 때는. 근데 제가 그간 7년 동안 많이 컸나 봐요. 그리고 이 결정을 저 또한 쉽지 않게 한 결정이라서 이 결정을 했던 순간부터 나는 후회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결정을 내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말에 한 번을 동요하지 않더라고요, 제 마음이. 그냥 오히려 이게 왜 대단한 거야? 나도 했으면 너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이거는 대단한 일이 아니고 그냥 안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나는 뭘 믿고 뉴질랜드를 가는 거지? 이 샵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정리를 할 정도로 나는 뉴질랜드에 누가 나를 불러준 것도 아니고 뭐 아는 사람 있긴 하죠. 엄마 친구. 근데 엄마 친구가 나를 먹여 살리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저는 그 이모한테 도움을 받을 생각도 없어요. 누구한테도 도움을 별로 받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나 스스로도 이제 여유가 좀 생기니까 이 여유라는 말은 바쁘지 않고
멍 때릴 시간도 있고 스스로 나를 생각할 시간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니까 제가 저를 참 믿고 있더라고요. 나를 믿고 있다는 이 힘이 많이 강해졌다는 거를 느꼈어요. 아, 내가 나 하나 믿고 여기 왔구나. 근데 이게 진짜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왜냐면 저는 실패를 해도 실패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안 돼봐야 되는 방법을 더 찾고 알거든요. 물론 되면 더 좋겠지만, 그리고 사실 이게 성공했다 실패했다를 누가 판단을 해요? 감히 내 인생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가 한국에서 잘 되는 샵을 정리하고 뉴질랜드에 와서 다시 뭔가 해보려고 도전하러 왔는데, 그래서 내 목표는 이 뉴질랜드 땅에서 내 기술로 돈을 벌고 밥을 먹고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그냥 그게 안 됐어. 그게 좀 어렵더라.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조졌어. 실패했어.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됐어. 그러면 이제 안 된 부분에 대해 제가 분석을 하겠죠? 왜 안 됐는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더 잘 되겠지? 누가 처음부터 잘하겠어요? 물론 저는 처음부터 좀 잘했지만 이런 자신감. 근데 이런 자신감이 생기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어요. 오래면 오래고 짧으면 짧았던 지난 7년 동안 돈을 벌고 빚을 가고 밥벌이를 하면서 많이 커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감을 얘기를 한 김에 또 말을 하자면, 제가 몸집이 크잖아요. 키도 크고 살이 쪘어요, 제가. 저도 알아요. 근데 어쩜 그렇게 당당할 수 있냐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감탄하고. 근데 내가 안 당당해야 될 이유가 있어? 안 당당해야 될 이유가 있나? 굳이? 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못난이 생각으로 말하면 네가 나 살찌는데 보태준 거 있어? 뭐 이런 말 말고 자신감이 없이 살아가는 건 내 손해더라고요. 기죽어서 살 필요가 없어요. 이게 진짜 못생기고 뚱뚱하고 또고 날씬하고를 떠나서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이 말할 때 당당한 척을 하는 거랑 진짜 당당해서 그냥 말해도 그 당당함이 묻어오는 그게 스탠스인가? 그 파워가 달라. 근데 이 자신감을 제가 어떤 계기로 높아졌냐면,